태극신금 2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플러스 심동도구에서 시작해서 인간 플러스 심동도구로 복귀하죠. 심동에서 시작해서 심동으로 복귀하고, 심동소산에서 시작해서 심동소산으로 복귀하고, 화폐에서 시작해서 화폐로 복귀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양식이건 생존에 필요한 물체 형태의 생산물 획득이 가능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삶의 양식을 선택하건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삶의 양식이 공통되는 부분은 물체 형태의 생산물을 획득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는 물체 형태의 생산물을 획득하는 방식이 없다면 삶의 양식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물체를 소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식량이죠. 심동에 입각한 삶의 양식 역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였으니 시장 지배 시대보다 그 역사는 훨씬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 되는 삶의 양식은 아니었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 시대에도 그렇고. 미래는 좀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 현 시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동지출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동지출을 흡수하는 생산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신동지출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는 어떤 시도를 하나요? 미래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현 시대에서 씨앗을 찾으려고 하죠. 현 시대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그게 아니겠죠. 과거의 씨앗이 자라서 현 시대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현 시대의 씨앗이 또 미래의 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알고자 하거나 미래를 알고자 할 때 무엇을 탐구해야 될까요? 현 시대를 탐구하는 거죠. 근거도 확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심동도구를 발전시키며 심동을 활용하는 보편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중에 답이 있다면 그 사람의 깨달음 수준은 역사적으로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보편적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생명체 중의 하나이며 생명체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살아가기 위한 것, 즉 활동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하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주요한 목적이 되죠. 그런데 무생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의 움직임은 생물의 움직임과는 구별됩니다. 물체는 외부작용에 의한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의 육체 역시 외부작용의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체는 다 그렇죠. 인간의 육체도 물질로 구성된 것이니 외부작용의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작용에 의한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생물과 생물의 움직임을 구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생물은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부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즉 생물은 내부작용에 의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 혹은 인간의 삶은 내부작용에 의한 움직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가는 것 혹은 활동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또한 내부작용에 의해 활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의식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절대자와 함께하며 신금이 고도화되는데 이는 육혼, 지원, 예술혼, 유상국가의 혼으로 발전하여 심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한 소산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소산을 계속 만들어내죠. 다름 아닌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러한 소산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 목적은 단순히 심성스러운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혹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요.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도출되었습니다. 인생의 보편적 목적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 혹은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섭리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심동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동의 존재 이유는 발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섭리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인간이 있기 전에 어떤 간의 신이죠. 그래요. 인간의 의식이 어떤 간의 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간의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창조하는 존재이다. 발전은 창조와 또 다 있는 거죠. 인간 플러스 심동수단. 그래요. 그래서 심동에서 심동소산에서 앞에서 인간 플러스 심동수단으로 복귀하죠. 유의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인간 플러스 심동수단은 인간 플러스 작업수단에 변형된 한 형태인데, 노동수단이건 심동수단이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작업수단을 사용하여 가공의 소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필수적인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공을 하죠. 표상이건 관념이건 물체건. 여기서의 작업수단은 심동수단인데, 심동수단 역시 눈부시게 발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단순한 기록을 위해 북과 현시대에 비교하며 질 떨어지는 종이를 사용했는데, 현시대에는 볼펜이나 연필, 질 좋은 종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기존의 필기도구가 없더라도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에 꼭 살 필요 없죠. 특히 컴퓨터에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심동수단은 심동의 기능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수단과 심동의 결과물을 표현하는데 심동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존재합니다. 전자계산기는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계산 기능을 수행하며, 필기도구는 표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도구는 표현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해둠으로써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기억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심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축적된 지식 역시 심동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동 수단이 되는데, 과거의 지식은 크게 심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록한 지식과 결과를 얻는 심동의 방법이 제시된 지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적된 지식은 책으로 전해지며, 그림이나 조각물의 꽃과 같은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영상 및 음명을 통해 전달하는 매개체로도 전달이 가능한데, 이는 과학기술에 따라 심동수단이 발전한 결과로서 더욱 발전된 수단들이 발명됨에 따라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망원경이나 연구에 필요한 각종 실험 도구들, 가속기 같은 도구들 역시 심동 소산을 얻기 위한 관념 형태의 진로를 획득하기 위한 심동 도구인데, 이러한 도구들은 심동 소산을 검증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물론 이러한 도구들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반하여 발전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기타, 색소폰, 통소 등 수많은 악기들, 붓, 물감, 각종 소각칼 등은 심동의 순환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심동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들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고 다양해지는데 감정을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시대의 유행 역시 결합되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그러하죠. 심동도구의 가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도구의 질도 좋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고가입니다. 하지만 심동도구의 유용성이 입증되면 보급을 위해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질도 우수해지며 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기도구 중 하나인 종이는 적은 활동시 춘화물을 흡수하여 가격이 저렴하여 보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종이 대신 사용되었던 파피루스나 양피지와 같은 필기도구는 고가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서양에서 사용되었죠. 굉장히 비쌌죠.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필기도구이다. 파피루스지의 제조법은 파피루스 풀의 줄기를 얇게 갈라 표면을 옆으로 뒷면은 세로로 늘어놓고 전체를 강하게 두들겨 제조했다. 용도에 따라 옆으로 적당한 길이로 이어서 사용했다. 양피지 로마 시대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것이 다루거나 보존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여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글씨를 썼다. 종이가 나온 뒤에 이제 싸졌죠. 종이는 구한시대 채원이 개발하였다. 나무 껍질, 산 부스러기, 헌 누더기, 낡은 건물 등을 원료로 하여 채우지를 발명. 종로의 목독, 죽감, 백겸 등에 대용하게 되었다. 당나라 때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이슬람 지역에 전파되었고 10세기부터 서방에 전파되기 시작되어 14세기에는 거의 전 유럽에 종이가 전파되어 제조되었다. 그렇죠. 서양에까지 퍼지는데 한 1400년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작업도구로 사용하여 심동을 수행하는 인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표상과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관념을 무로 만들어 새로운 표상이나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존재하며 창조와 파멸작용을 통해 모든 표상과 관념을 무로 만들고 무 속에서 새로운 표상과 관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표상과 관념을 무로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러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창조와 파멸작용은 절대자의 권능이니 절대자가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절대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작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존재하는 창조와 파멸을 행하는 존재는 절대자의 균형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현상을 한 차례도 인간들은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창작품을 만들어내도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는 받아들인 것들이 인간들마다 양이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통합하려는 형태로 지닌 의지가 다른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하려는 의지의 형태가 다르면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의지가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이는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입니다. 의지가 다르면 절대자 역시 다르게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그 해석이 틀리다면 그러면 절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라면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가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이 마음에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는 절대자 수호신의 뜻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는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틀림을 통해 통합하라는 형태를 지닌 의지를 부정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더 숨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떤가는 씨는 그래요. 인간이 바란다면 바라는 표상이나 관념을 제공해 주죠. 진리와 꼭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떤가는 신을
어떤가요? 악용하는 경우라 하겠죠. 참으로 모순적인 말이지 않은가. 하여간 통합된 형태를 지닌 의지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 통합된 형태를 지닌 의지 너머에 있는 절대자에 이르지 않는 이상 진리의 일각이라도 알 수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일각이라도 알고 싶다면 나가 존재해서도 안 되며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며 무속에서 절대자가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조차 잊어라. 트혈검정식으로 얘기하면 늑스장을 그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늑스장을 그쳐서 어리장을 일으켜라. 절대자가 움직이게 해라. 그래요. 2017년 태거신검을 쓰는 이 역시 그런 사실을 표현만 다를 뿐 알고 있었던 거죠. 나가 존재하는 순간 절대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의식의 수준이 낮아 생성된 표상이나 관념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였거나 형태를 지닌 의지가 일부분만을 포착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는 절대자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마음에서 상조와 판멸 권능을 행사하는 절대자가 표상이나 관념을 무로 만들고 새로운 표상이나 관념을 만들어내는 권능을 행사하며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형태를 지닌 의지를 주우며 지울수록 절대자가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자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을 마음에 생성시켜 새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절대자가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되면 진리와 진실을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절대자가 마음에서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발전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발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또 다른 부분인 불변의 양의 변형 형태인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다루면 앞으로 논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을 창조활동으로 볼 수 있죠. 또 다른 창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주어지는 받아들인 것들은 무 속에서 절대자의 권능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표상과 관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지적 소상과 주적 소상으로 나누어짐을 앞에서 설명하였고 절대자에 의한 것이기에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받아들여 형성된 표상이나 관념 형태로 존재하는 진료가 지닌 한계이며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 형태를 지닌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수준이 낮으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함으로 정신 철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표상이나 관념을 만들어낼 때는 다양한 정신적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능은 심동수단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수행하는 인간이 직접 수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능력만 보더라도 인간의 계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면 그러한 심동수단이 인간의 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심동수단에는 형태를 지닌 의지가 없습니다. 즉 인간처럼 개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섭리를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죠. 물론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화한 절대적 구조 속에서 구체화된 절대적 구조 속에서 배치된 절대적 개념이 발생시킨 실용적인 질을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포착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이 해기되어 드러내는 미리 개념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과 심동수단이 결합하는 데는 가치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동수단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허블 망원경은 제작비만 20억 달러에 이르고 2조 이상이 되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비쌌겠죠. 현실 물가를 고려하면 가속기 가격 역시 수천억 원에 이르니 고가의 심동수단 역시 필요에 의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동수출의 경우 사용되는 심동수단은 컴퓨터, 전자계산기 같은 심동수단은 공장의 기계와 달리 고가는 아니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국가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심동은 인간이 중심이고 심동수단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니 인건비 비중이 노동지출과 결합하는 작업 도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심동이 중심이 되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겠죠. 따라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자동화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심동 지출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심동 지출과 관련된 자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활동 지출 평가율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가 가치 분할률은 감소하지만 개인의 소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커지는 거죠. 이 경우 사회적으로는 이윤율 저하가 아닌 이윤율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의 작업도구와 인건비를 결합하여 120만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했다고 가정하고 40만원의 가치가 첨가되었는데 첨가가치 분할률이 50%라고 가정하고 인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20만원이 되고 10명이니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원이 되며 이윤율은 20%가 됩니다. 그런데 50만원의 작업도구와 인건비를 결합하여 120만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70만원의 가치가 첨가되었는데 첨가가치 분할률이 50%라고 가정하고 인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35만원이 되고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5원이 되고 이윤율은 41.18%가 됩니다. 이윤율도 커지고 1인당 개인소득도 대폭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동에 입각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이제 주 형식이 되면 여기에 만일 노동 지출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심동 지출을 중심으로 한 자본에서 뒤섞여 활동 지출 가격이 평균화된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이 말이죠. 심동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생활 가치 분할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50%에서 떨어지겠죠. 평균화될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